안녕하세요. 김비트의 코인 생존기입니다. 데일리 영상 시작합니다. 밤사이에 조금 안 좋다고 볼 수 있는 소식이 나왔는데 뭐 예상한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비트코인 ETF가 내년에 이제 결정하겠다라고 일단 연기가 된 상황인데 아크만 왜 결정이 먼저 나왔냐, 왜 연기를 먼저 했냐라고 보면은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대부분 날짜들이 다 비슷한 날짜에 얽혀서 ETF 신청에 대한 답변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아크 쪽은 좀 약간 따로 놀아요, 날짜가. 그래가지고 아크께 먼저 나온 것 같습니다. 같은 이유로 그레이스케일이 계속 너무 빨리 얘네 신청을 해가지고 이제 그레이스케일이 신청한 게 다 거절되니까 소송을 해서 SEC 상대로 그레이스케일이 지금 이겼죠. 일단 GBTC 관련해가지고는. 그래서 언젠가 일단 될 겁니다. 그레이스케일은. 그 다음이 이제 아크 인베스트먼트라서 일단 미른 모습이고 이게 뭐 내년에 결정한다고 하니까 내년 1월 달에 뭐 될 수도 있고 이번에 이렇게 되면 이제 확률적으로 보았을 때 아크께 내년 1월 10일로 밀리고 이번에 있는 10월 달 ETF가 다음 달에 이제 오죠. 이게 밀리면 결국 아크 1월 10일 그리고 나머지 뭐 그 우리가 흔히 아는 블랙락이나 피델리티 등등 해가지고 1월 15일 날부터 몰려 있으니까 아마 1월 초에 갑자기 ETF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미국 의회 의원들은 SEC 의장인 게리 겐슬러에게 현물 비트코인을 신청해라, 아니 신청에 대한 승인을 해라 라고 위원 4명, 국회의원 4명이 얘기를 했고요. 또 이 와중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엑스박스용 암호화폐 지갑 구현 계획을 보여주는 문서를 유출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는 다 컴퓨터 게임을 하든가 모바일 게임을 휴대폰으로 보통 하는데 가끔 스팀 게임이나 뭐 블리자드 게임을 들어가면은 콘솔 모양으로 같은 온라인상에서 나는 PC로 하고 있는데 저쪽 상대방 콘솔 모양으로 나와 있을 때가 있어요. 저도 사실 어렸을 때 꿈이 프로게이머였고 게임을 좀 굉장히 전문적으로 좋아했던 사람인데 그렇게 게임 하다 보면은 미국 애들은 진짜 엑스박스랑 플레이스테이션 진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게임을 하는 미국인들이 그 게임을 해갈 때 만약에 이게 결제 시스템으로 크립토가 사용이 되거나 혹은 메타마스크를 통해서 웹3 게임이 이제 엑스박스 위에서 온보딩 된다면 정말 웹3 게임들이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이게 하나의 좋은 호재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중국 상하이 인민법원에서 공식적으로 비트코인은 고유한 디지털 통화로 인정이 되었다. 그동안에는 사실 뭐 고유 통화나 아니면 이걸 상업적으로 인정을 많이 하지 않고 현재 홍콩에서 이걸 시범적으로 약간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을 받아들이면서 중국 본토에서도 조금 뻗쳐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마침 이런 얘기가 들렸습니다. 또 이 와중에 미국에서 보면은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미국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전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각국 정부는 좀 안 좋아하기도 하고 정부 기관 특히 이제 SEC는 정말 비트코인에 대해서 네거티브한 상황인데 부정적인 상황인데 결국 코인베이스나 뭐 최근에 들려온 인도에서도 그렇고 방금 중국 얘기도 그렇고 기존의 금지나 불법적으로 여기고 있던 국가들이 많이 합법과 금지가 아닌 좀 약간 양지로서 받아들이고 있는 걸 보자면 약간 SEC와 상반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인베이스, 미국의 제일 큰 거래소죠. 코인베이스는 스페인 중앙은행에 등록해서 해당 국가에서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보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고 크라켄도 스페인에서 한다고 하고 제가 알기로 바이낸스가 최근에 벨기에에서 똑같은 서비스를 허가를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사실 SEC의 ETF 그 하나만 보면 굉장히 우리가 예민하고 언제 되냐 이럴 수 있는데 그 기저에 깔린 수많은 인프라들은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크라켄 방금 얘기 드렸는데 크라켄도 결국 스페인에 승인된 크립토커런시 거래소 및 보관 지갑 업체로 등록이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이런 와중에 그럼 우리는 어디쯤에 와 있을까라는 시장의 가격적으로 보았을 때 비트코인의 바닥은 보시면 M2 통화공고 지표, M2는 이제 머니 서플라이의 약자인데 M2 통화공고 지표가 마이너스가 될 때 이는 화폐 창출이 전년도보다 낮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빨간색일 때는 돈이 발행된 게 전년도보다 낮다는 거예요. 돈은 어쨌든 계속 찍어내고 있는 건데 어쨌든 이 빨간색일 때 비트코인이 전반적으로 시장이 바닥이었고 초록색일 때 장이 올랐었다. 그리고 또 빨간색일 때 바닥이었다라고 보는 건데 자 그럼 빨간색이 어디였냐라고 보았을 때 작년 이제 루나 사태 이후에 반등이 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FTX 사태 때부터 해서 쭉쭉쭉 작년 한 8월부터 올해 초까지가 이제 빨간색이었다. 근데 이제 초록색이니까
결국 우리는 상승장에 있긴 한데 당장 오늘 내일 비트가 오르지 않고 있는 거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게 좋아 보입니다. 자, 비트는 그렇고 대부분 많은 분들이 결국 알트를 대고 있는데 내가 산 알트는 그럼 언제 오를까요? 라는 관점에서 좋게 잘 그려놓은 차트가 있는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일단 뭐 제 생각과 100% 동의하진 않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의 시장 상황과 뉴스와 또 많은 사람들이 올린 차트 중에서 근거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걸로 항상 제가 가져와서 말씀을 드리는 편이니까 이걸로 말씀을 드리자면 비트코인의 고점 도미넌스, 그러니까 비트의 도미넌스가 올라간다는 건 알트가 상대적으로 덜 오르거나 떨어질 때 더 떨어졌다라고 보는 건데 이 도미넌스가 지속적으로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니 뭐 이때로부터면 그렇죠. 이렇게 낮아지고 있죠. 이 4년 사이클 내에서 낮아지고 있는 게 사실 지금까지 그래 왔으니 앞으로 이 저항선에 따라서 사이클이 낮아진다면 지금은 비트장이 맞고 비트가 오를 건데 여기서 예시로 든 거는 내년 초까지 비트가 오를 거야 라고 보고 있네요. 어쨌든 도미넌스 상으로. 그러면 이제 비트가 이 가격이라 해도 도미넌스가 오른다는 거는 알트는 이 가격에서 빠진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한 56% 도미넌스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질 거고 또 올라갔다 떨어질 건데 이게 24년 말부터 해서 25년 말 26년도까지는 알트 시즌으로 쭉 떨어질 거야.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대불장 알트장은 25년도가 돼서나 온다라고 보고 있고 그 전에는 아마 트렌드에 따라서 이제 올 수 있는데 보면은 아까 저희가 엑스박스 예시를 든 것처럼 게임 메타가 와서 오를 수도 있고 사실 20년도 후반부터 정확히 기억해요. 20년 9월부터 21년 1월 때까지는 디파이의 메타가 강했고 20년 완전 말부터 21년 중반 후반까지 NFT가 돌았고 21년 11월 달 시장 고점 찍고 12월 하락장 접어들 때 그때 메타가 돈 게 이제 디센트럴랜드랑 샌드박스 같은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돌았었죠. 근데 그때는 좀 웃긴 게 뭐냐면 21년도 바로 직전 불장이죠. 직전 불장만 보더라도 사실 샌드박스랑 디센트럴랜드를 접속해보신 분들이 아마 없을 거예요. 저는 이제 해봤는데 들어가도 할 게 없고 대부분 주변 사람들은 그냥 메타버스라 해서 코인을 사서 코인이 거의 뭐 50배, 100배 오른 거지 그걸 사용하는 유저는 없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쨌든 엑스박스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트위터에서도 암호화폐 결제를 뭔가 준비하는 것 같고 이런 얘기가 들리는 게 웹3로 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웹2 비즈니스 서비스들이 웹3로 전환되든가 아니면 웹3 서비스가 붙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서비스가 붙을 수 있다. 실제로 매스 어덥션, 그러니까 대중이 사용하고 선택하는 그런 환경이 점점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훨씬 더 좋은 자리에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뭐가? 그냥 시장 전반적인 기저의 인프라 같은 거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를 보면 엑스박스와 마이크로소프트 얘기를 다시 돌려보자면 결국 저희 채널에서 사실 알트가 뭐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장기적으로 얘기한 게 많은 사람들 대놓고 얘기한 건 거의 없어요. 근데 저희 영상에 오래 남아있는 게 YGG가 남아있어요. 그때 지난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겠지만 YGG는 사실 게임이라는 게 저는 그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온라인 게임이 등장하고 인터넷 산업이 부흥했고 금융위기 이후에 모바일 게임이 등장함으로써 그때 슈퍼셀이죠. 클래시 오브 클랜과 이런 게 등장하면서 이제 약간 모바일 전반적인 SNS나 뭐 여러 가지의 이 모바일의 산업이 되게 많이 부흥을 했는데 블록체인 산업이 부흥하려면 웹3 게임 혹은 뭐 블록체인 게임이 많이 부흥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고 이거는 단순 자산 시장에서의 사이클론적인 이론이 아니라 전반적인 세계의 우리 기술과 자산 시장을 합쳐서 봤을 때 2000년대부터 있었던 닷컴 버블과 금융위기 그리고 모바일 그리고 지금 블록체인 이렇게 넘어오는 과정을 다 봐서 역사를 보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 관점에서 어쨌든 게임이 미래의 블록체인 시장을 한번 선도해야 되는데 일단 어떤 게임이 잘 될지는 솔직히 나도 모르겠다. 근데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이 업계의 VC들이나 많은 회사들이 얘기하기로 YGG가 어쨌든 게임들과의 함께 만들어가는 웹3의 e스포츠적인 개념에서 1등을 회사는 맞다. 이 길드 개념이 되게 잘 되어져 있다. 지금 찍는 이 순간이 과거에 YG 찍을 때보다 훨씬 더 길드가 잘 뻗쳐져 있어요. 뭐 올라지지 같은 경우에는 히스패닉 그리고 뭐 BAY 뭐지? 하여튼 뭐 브라질 YG도 있고 인도도 있고 동남아도 있고 동아시아도 있고 뭐 일본, 한국 다 YG 길드가 뻗쳐져 있습니다. 근데 아셔야 될 게
YGG가 게임들이랑 협약을 해서 분명히 나중에 게임 쪽이랑 같이 뭔가를 만들어 나가고는 있는데 e스포츠랑 게임은 또 다른 영역이에요, 여러분. 게임은 플레이어가 있고 게임 제작자가 있으면 게임이 돌아가요. 근데 e스포츠는 플레이어만 있다고 돌아가지 않아요. 플레이어 속에서 프로게이머가 탄생해야 되고 그 프로게이머들이 게임을 하는 우리 같은 관중, 그러니까 게임을 하는 사람과 게임을 보는 사람이 동시에 존재해야 돼요. 근데 어쨌든 YG가 포커싱하고 있는 거는 웹3 게임에서의 e스포츠 쪽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에서는 그냥 25년도까지 길게 봤을 때 모르겠고 그냥 YGG 일단 저희는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눈에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멤버십 방에서 0.1달러에서 0.2달러 사이에 사세요라고 했고 그 증거가 다 남아 있어요. 거짓말은 안 해요. 그러고 나서 저희 이번에 0.99달러 갔을 때 다 팔았는데 잘 파신 분들은 업비트 김프가 100%가 넘었어가지고 사실상 2달러에 파셔서 거의 뭐 10배 이상 수익 보신 분들도 있긴 합니다. 어쨌든 그렇다는 거고 저희는 다시 이걸 사가지고 또 홀딩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좋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차트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차트는 지난번과 같이 크게 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일봉상에서 오를 거예요, 내릴 거예요 사실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우리가 그럼 언제부터 좀 많이 오를까요? 라고 봤을 때 확률에 근거하는데 지난번에도 지지난번에도 9월 내내 얘기하고 있는 건데 9월은 사실 보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10월에 그나마 기대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저는이라기보다는 저희 채널에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고 그게 매년 9월이 통계적으로 봤을 때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9월이 좋지 않았을 때 10월은 좋았어요. 그래서 다음에 그 자료를 제가 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차트가 볼 때는 뭐 일봉호 본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지난 저점인 25,000 여기 24,600 어디야? 24,900달러 이하로 안 떨어지는 게 좋은데 떨어진다 하더라도 23,000대 초반 찍고 다시 반등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은 뭐 횡보하는 게 그냥 당연한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횡보를 그냥 오히려 이렇게 횡보가 길어질수록 현재 구간에서 횡보가 길면 상승 쪽으로 바라보는 게 맞고 그 상승이 또 빠르고 크게 간다라고 보는 게 맞아 보여요. 그거는 이 구간이랑 비슷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가정이고 또 이 구간은 과거의 여러 구간들, 이 구간도 마찬가지고 이런 구간이나 여기서도 있었던 그런 구간들이기 때문에 일단 횡보가 길수록 우리는 좋게 생각하고 그냥 기다리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